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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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방송 사랑해요. 네, 오늘 2부 여성의 소자본 창업 코너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수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요새 창업을 좀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문이 뭐냐면 권리금 얼마 주면 적당해요? 이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권리금은 그냥 인정이 안 됐었는데 올 5월 13일부터는 합법적으로 받을 수도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받으려 그러면 분명하게 월세 미납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있어요. 만료,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참 까다로운데 준다 그래 놓고 받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권리금이라는 거는 바닥 권리, 영업 권리, 시설 권리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세 가지를 적정하게 잘 조합을 해야 되는데 시설 권리라는 거는 내가 쓰면은 줘야 되는 거고요.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바닥 권리라는 거는 그 동네에 있으니까 바닥 권리가 얼마인지 책정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영업 권리라는 거는 그 업종을 내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고객을 활용할 수 있을 때, 고객을 그냥 해서 영업에 도움이 됐을 때 순수익의 6개월치. 제가 계산할 때 그렇게 해서 세 개를 합산해서 그게 타당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을은 창업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권리금 이슈가 요즘 또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주의할 점 원장님께서 간단히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자, 또 한 분의 전문가 계시거든요. 나린 창업경영개발원의 김우태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자영업자들도 직원이 오래 근무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결국 오래 근무를 해야 생산에 대한 부분도 높아지고 전문성도 강조가 되는데요. 네. 사실 자영업자들이 일정한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안내에서 이제 카페들이 주로 많이 폐업률이 낮다고 하는데 네. 하나의 성공 사례를 얘기하면 부산에 있는 업체긴 합니다만은 네. 4평짜리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커피점을 시작해서 4평이요? 네네. 오. 그래서 이제 2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50평의 매장으로 확대를 했고 와. 지금은 직원이 30명으로 해서 연간 50톤의 이제 그 커피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네. 그런데 보고 다들 카페 차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장님. 네. 사실 근데 이제 9년 동안에 직원들이 거의 한 명도 안 바뀌었어요. 기존에 와, 늘어나면서. 대단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기존의 전문직 요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외도 보내고 말 그대로 커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것을 키워서 네.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다 직원들이 얼마 전에 방문을 하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쓰길래 와.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이제 규모가 커서 철학이 생긴 건지 아니면 철학이 좋아서 규모가 커졌는지 후자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4평짜리가 그와 같은 어떤 기업이 되는 그런 단계들도 결국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나 그 점을 제가 강조를 해봅니다. 와. 부산이지만 한번 가보고 싶네요. 분위기가 어떨지. 네, 그래요. 자, 두 분과 이제 인사 나눴을 뿐인데 마치 방송을 다 한 느낌입니다. 좋은 말씀 처음부터 많이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자,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새로운 업종에 저희가 도전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어떤 업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얼마 전에 텃밭 연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저 소개도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저희들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농산물 소비를 하나의 방법으로서 떠오르는 것이 꾸러미라는 것입니다. 꾸러미요? 네네. 네. 이 꾸러미 사업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뭐 상추, 양파, 애호박 같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로컬 푸드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것까지 담아서 집으로 보내주는 걸 말하는데요. 사실 가격은 대형마트의 그 친환경 콘의 농산물보다는 낮고 네. 일반 채소보다는 조금 비싼 수준으로 해서 보내지는데 주기별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격주에 월 1회 한 번 등 배송 일정을 미리 정해놓고 제철에 나는 농산물을 한 10가지 정도를 매번 다르게 조합을 해서 한 박스에다 모아서 보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꾸러미 직거래라고 불리는 농촌에서 요즘 많이 퍼지고 있는 농산물
농산물 유통 방식인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괜찮은 방법인데요. 저는 왜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 되게 모자란 주부인가 봐요. 이게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사장님? 어때요? 네,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한 특징 조금 더 잡고 좀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젊은 주부들이 한 자녀, 두 자녀 하면서 자기 자녀한테 굉장히 유기농, 저농약, 맞아요. 무농약 엄청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반영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사실 젊은 층들은 인터넷으로 구매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가에서 직접 농사 짓는 거를 집에서 그냥 받아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올지 몰라요. 어떤 상자가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농사진 거에서 계속 나오는 게 틀린 거예요. 틀리니까 그때그때마다 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월 1회 아니면 월 2회 아니면 주 1회 이런 식으로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특산물 위주로 구성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먹거리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김장철인데 고춧가루 굉장히 걱정되죠. 네. 근데 거기서 농사진 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거기서 직접 자기가 다 못하면은 옆에서도 좀 챙겨서 다른 분이 농사진 것도 주위에 할머니가 농사진 것도 챙겨서 같이 해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그 품종이 대략적으로 500여 품종 정도 된다고 조사가 되니까 어마한 거죠. 근데 나는 다 취급을 못 하겠지만 그중에서 몇 개 특화된 부분을 이제 가져가면 될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금액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것도 안전한 농산물 거기는 가공식품까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직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 정말로 우리 주부들께 강하게 어필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어떤 형태로 시작하면 좋을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사실 꾸러미 사업이라는 친구가 나온 게 2005년도 충북 오창농협에서 맨 처음에 뛰어들었는데요. 오창농협이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연평균 40.3%씩 계속 성장을 지금 현재 하고 대단하네요. 있는 순항 중인 겁니다. 네. 현재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만 해도 전국에 150개고 그 외에 개인까지 하면은 많은 수들이 지금 현재 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꾸러미라는 것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보내둔 방식이지만 농가에서 발송 품목을 주도적으로 꾸민다는 것이 기존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러미는 이제 일정 기간 미리 예약을 받아서 운영받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네. 특정 지역의 로컬 푸드를 다룬다는 특징도 있어서 농산물을 먹는 소비자들이 그 특정 지역과 유대감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가끔 꾸러미 회원들을 농촌으로 초청을 해서 팜파티나 또는 체험 행사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도 공감도를 높이는데 사실 농산물을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바람직한 농산물 소비 방식으로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창업 사례를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서울에서 살다가 귀농을 해서 1,300팩 정도의 폐교를 임차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꾸러미 사업 방식으로 해서 예전에 살았던 서울 지역의 지인들과 알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다른 회원들도 받아서 그분들한테 회원제로 판매를 하는 방식인데 네네. 직접 재배한 농산물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 농작물을 이용해서 1차 가공을 한 된장, 간장, 고추장, 장아찌 등을 와. 그 회원들에게 택배로 싸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회원들에게는 이제 한 꾸러미당 한 9가지 농산물들을 지금 직송해주고 있는데요. 네네. 한 꾸러미당 지금 현재 3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또 아울러서 그 지역에서 손맛으로 전해오던 곡주를 이용한 어떤 비법을 터득해가지고 쌀과 누룩으로 비른 전통주까지도 판매해서 현재 이 사업자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례로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같아도요, 뭐 아는 분이 이제 어딘가에서 농사를 지어서 직접 이렇게 배송을 해준다고 하면은 정말
마트 안 가고 여기서 시켜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굉장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무엇보다 제철 농산물을 직접 이렇게 보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정말로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고구마가 너무 이제 먹고 싶어가지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 고구마 어디서 시켜 먹어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께서 혹시 고구마 잘 아시는 데 있으면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연결해 네. 일단은 근데 사업하실 분들을 위해서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서서 소장님께서 전국에 150여 개 이미 운영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 농산물 직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직거래 시장 규모를 보면은 2015년 기준으로 한 2조 원대로 추정이 된대요. 와, 근데 그래요? 2014년 기준으로는 1조 8,192억 원 이런 통계 자료를 보니까 조단이네요. 그 2012년에 비해서 한 33%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성장세가 있는 그러네요. 거고 네. 또 이 속에는 직거래 장터도 있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것도 있고 꾸러미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직거래 장터는 우리가 남한산성 올라가다 보면은 공터에 정말 동네 어르신들 나와가지고 파는 거 있어요. 네네. 그게 직거래 장터인데 한계가 있잖아요. 꼭 가야만 되고 그 동네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꾸러미 같은 경우는 전국에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그거를 받아서 집에서 네. 그게 가장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직거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온라인 직거래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늘어나면서 가서 농사는 지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어르신들 거를 물건 받아서 네. 유통을 시키는 데 뛰어든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온라인 거래로 하시는 분들도 시장이 2014년 기준으로는 9,699억 원이니까 어마하죠. 이 시장도. 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매장 이런 데 보면 뭐뭐뭐 매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매장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지금 준비 중인 것들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네. 먹거리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 쓰고 우리 먹을 때도 항상 먹어야 되니까 그거 잘 네. 먹어야지 병원 안 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병원 가면 의료비 올라가고 굉장히 골치 아프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을 봐도요. 10년 사이 한 250%가 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250%요? 어마어마한 네.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점점점 이쪽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안전도는 따라갈 거니까 네. 충분히 그 시장성은 굉장히 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수치로도 확인해 봤듯이 미국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좀 기록 중입니다. 이 지역 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게 잘 되는 만큼 또 한편으로 주의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선생님 어떤 걸 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까요? 사실 이 꾸러미라는 것은 이제 꾸러미 단체에서 수량을 정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는 받기만 하는 거고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선택 기회를 높이려는 고려가 굉장히 필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격이나 배송 시기, 물품 구성이라든지 외에도 뭐 1인용 꾸러미, 야채 꾸러미, 과일 꾸러미, 선택형 꾸러미 같이 다양한 꾸러미에 대한 구성이 필요하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건강한 먹거리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구성이 필수인데요. 네. 사실 생산 농산물의 품질 개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같이 보내지는 반찬 등에 대한 위생 처리도 필요하고 아울러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위해서는 생산 원가의 과감한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는 일단 보내지는 회원에 대한 유지 부분인데요. 회원을 확보해야 한 판촉 활동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 유치 및 지속적인 그 관리 유지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 뭐 어느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전략들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우선 이 창업 비용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창업 비용은 그닥 많이 안 들어요. 내가 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 지은 것 중에서 많이 지으면은 뭐 농협이라든가 판로가 딱딱 정해져 있겠지만 소량으로 짓게 되면은 참 우리만 먹기도 그렇고 남은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직거래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 직거래를 하는 그 창업을 하려 그러면 통신 판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네. 면세 사업자로 농산물이니까 면세 사업자로 일단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할 시군청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45,000원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요? 예, 그런 다음에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이런 데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해도 되고 블로그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복분자 등 무슨 음료수 같은 거 이제 가공 네네. 이런 것들은 식약청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돈으로 따지면은 아까 45,000원에다가 홈페이지 구축 비용 이런 게 네. 있으면 되겠고 네네. 그다음에 다른 마케팅 비용들이 들어가면 되겠고 네.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생산 품목을 어떻게 조합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그 네네. 라인 만들어내는 거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가장 느낀 건 뭐냐면은 농수산 식품부라는 데서 네. 이웃농촌이라고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농산물 큐레이터거든요. 네. 농산물 큐레이터는 뭐냐면 내가 농사 안 짓고 내가 개인인데 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농산물 이웃농촌 사이트에 등록을 해요. 내가 얼마 받고 싶다 이거를 네네. 사진이랑 다 등록을 하면 네. 전문 큐레이터들이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찝어요. 아, 나 이 상품을 팔고 싶다. 그럼 자기 사이트에다가 올려서 큐레이터의 사이트에 올려서 내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를 하면 판매금의 7%가 수당으로 나와요. 자기 수익으로. 아, 그래요? 예, 수익으로 잡히니까 기업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이게 정확한 루트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이웃농촌 사이트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정말 나도 편안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취업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은 경력 단절 여성들 많이 얘기되죠. 그다음에 은퇴자들 이런 분들도 이거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 농산물 큐레이터 이쪽 부분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지역 농산 꾸러미 사업 이거 하려면 우선 뭐 땅부터 사야 되고 뭐 이래야 돼. 농기구부터 다 장만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지금 이미 활성화가 된 만큼 다양하게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이 됐으니까요. 이런 거 좀 활용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업 비용을 생각보다 많이 안 든다라고 확인을 했다면 이제 수익성 가봐야 될 텐데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보통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제 내가 가서 땅부터 사고 네네. 그다음에 농사도 못 짓는데 농사를 배워야 되고 네. 판로가 없는데 팔기 위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 거다 보면은 네. 지금은 이제 반대로 돼 있죠. 지금은 땅을 사질 않고 내가 먼저 들어가고는 관심 지역에 가서 네. 남이 생산한 것들을 이제 판매부터 하면서 결국 내가 회원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생산에 대한 부분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역구조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요. 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세 사례는 뭐냐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직접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지역의 조합이라든지 영농조합에 가입을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전국적으로 연대를 맺는 그런 조직이 하는 그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네네. 첫 번째 방안으로서는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지어서 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의 부분의 사례를 소개를 드리면 네. 이분은 이제 말 그대로 기존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회원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철 음식을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조리법과 그리고 효능들을 설명하는 꾸러미 편지까지를 통해서 네. 소비자들의 교감을 높여서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이분의 회원이 한 50명 정도 되시는데 택배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은 매출 한 400에서 택배 비용하고 비용 빼고 나면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고요. 네네. 두 번째 사례는 전남 순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인데 이곳은 결성 회원이 한 362명 정도 됩니다. 이분은 자기가 단순하게 농사만 지어놓으면은 영농법인에서 전체를 모아서 판로를 해나가는 건데 연 매출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지역의 여성 농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돼 있는 그런 연합체인데 전국에 16곳의 사업체가 따로 있어서 본인은 농사를 지어서 그쪽에다 내면은 각 지역 거점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또 전달을 해주고 네네. 그중에 전체적인 물품을 가지고 이제 그때그때의 특산물을 구분하는 방법이고요. 네네. 조금 전에 여기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 사이트에다가 상품만 올려놓으면 다른 사업자가 그걸 큐레이트해서 모아서 판매만 하는 방식이기도 해서 네. 지금 꾸러미 사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서 다양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노릴 수 있는 수익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젊은 그 뭐 신흥 부자라고 나왔는데 그 타이틀이요 고랭지 채소 재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랭지 채소만 팔아서 정말 억대 연봉 부럽지 않는 그런 사업자가 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또 너도 나도
요즘 취업이 안 되니까 또 엄하게 농사를 짓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까 봐 걱정을 했는데 무슨 사업이든 잘 되면 거기에 따른 실패율도 높아지기 마련이니까 전략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이제 전략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우선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그 지역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 그러면은 생산도 잘해야 되지만 판로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역순으로 가도 되거든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 내가 농사 안 짓더라도 농사 지은 거를 잘 수확을 해서 이제 안전하게 짓게끔 가이드도 하고 잘 네. 만들어서 그거를 서울에 있는 도시민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판로를 하고 식당에다 납품을 하는 거래처도 뜰 수 있고 다양하게 하면은 지역도 살고 이쪽도 살고 굉장히 그 유통이 단순화되잖아요. 우리 정말 내가 너무 놀란 게 배추가 시골에서 100원인데 여기 오면 우리 4,000원, 5,000원 한 통에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100원이에요? 예, 거기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그만큼 유통비가 70%가 나간대요. 이 유통하는데 70% 비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마진 챙겨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은 그쵸. 정말 100원, 200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 단계를 확 줄여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 중에서 안심한 거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한 식구, 두 식구 이런 경우는 그런 꾸러미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집은 과일을 좋아해. 아니면 이번 주에는 채소를 묶음을 받고 싶어. 아니면은 내가 가공식품을 받고 싶어. 이런 거는 연 단위로도 계획이 돼야 되고 가족에도 살림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니 해도 정말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네. 사이트에서 보여주든 아니면 체험을 시켜주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 과정을 전부 다 설명을 해주고 같이 동참해서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나무 몇 개를 내서 누구 나무라고 이름 지어줘.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줘요. 네. 내가 수확하러 아이 데리고 가. 이런 플랜까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창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남이 안 하는 특이한 그런 전략을 세우셔서 하시고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은 정말 내가 농사 땅 안 사도 충분히 가능한 먹고 살 만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소장님께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 좀 여쭤볼게요.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첫 번째는 로컬푸드 바람이겠죠. 가까운 도시 그 인근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음식 재료를 선호하는 로컬푸드 영향이고 두 번째는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기 힘들었던 그 소규모 농가들이 고정 판로를 이제 고민하다가 개척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 원장님이 말했습니다만 중간선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윤이 많이 남고 그리고 계획 생산이 가능하겠죠. 소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작물을 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종합 세트로 해서 구성을 했다는 게 그 큰 영향이겠고요. 네. 세 번째는 소비자별로 맞춤 꾸러미를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신선 채소, 과일, 가공식품, 반찬 다양한 것들을 10가지 내외를 보내주다 보니까 결국은 1인도 가능하지만 2, 4인이 소규모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끔 꾸려졌고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주기적으로 보내준 것들도 또 이 성공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성공 요인 짚어주신 만큼 이거를 그대로 전략에 실어서 유지해가는 그런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이만 두 분 간의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역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